이 방법만 알면 상간소송 위자료 한 푼도 안 내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기각을 시킬 수가 있지? 예요. 근데 상간소장을 받을 때 소장에 주장 내용이 있고 그리고 증거도 같이 오는데 그 증거를 살펴보면은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정이가 인정이 되겠구나 하는 사건이 있고,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하네 하는 사건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빼박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시고 다만 그 액수가 과다하다라는 취지로 감액을 위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증거 미진이 실제로 내가 그 남자와 혹은 그 여자와 상관관계가 아닌데 소송이 들어왔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혹은 유부녀임을 몰랐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증거가 좀 원고가 미진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다른데, 우리가 실제로 뭐 상관행위가 없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몰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하게 기각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알았다, 그리고 상관행위도 있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요 증거 정도는 반박이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쉽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증거 일부만 제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상간행위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검토를 받아봐야 되고, 좀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카톡방을 나가면 안 돼요. 본인이 지금까지 그 남자, 그 여자와 했었던 대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거라든지 관련 자료 같은 거를 일단 없애버리면은 안 돼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증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소장을 받고 나서 무서운 마음에 카톡을 막 탈퇴해버리고 혹은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해서 안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소송의 결과도 억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는 게 좀 그래도 가장 대응하기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위자료를 방어하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아니면 감액을 시키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간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를 좀 감액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적극성이 누구에게 인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가 사실은 나 말고도 다수의 이제 이성과 만남을 가졌다든지 하는 뭐 어떤 다른 형태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거나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여러분이 원고의 이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소송이 일단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에 나아가지는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위자료 액수를 좀 감액을 시키거나 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섣불리 선택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생각보다 좋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섣불리 삭제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통 이제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결국은 발각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변호사를 찾아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맞소송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거고 약간 결과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상간소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이다 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원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편히 이거를 맞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상간소장을 받았는데 내 배우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맞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만큼 또다시 위자료를 우리 가정으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맞소송을 하면 이제 최종 결과는 위자료 영원으로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이 이제 위자료 말고도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은 좀 들겠지만 상대방한테 지급했던 위자료를 그만큼을 또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맞소송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상대방과 이제 어느 정도 위자료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의 남녀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관계는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집에는 굉장히 크고 어느 집에는 굉장히 작고 이렇게 평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맞소송을 했을 때 보통은 기존에 인정됐었던 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자료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바로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는 우리 어차피 이렇게 양쪽 다 집안 다 알려지고 소송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결과는 왔다 갔다 똑같은데 요쯤에서 소치하를 하고 다만 쌍방 이제 만나지 않는 걸 약정을 합시다. 앞으로 만날 경우에 위약벌 얼마씩을 회당 상대방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합시다 라고 해서 소치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 맞소송이 맞고 엄청 뭔가 모든 케이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나요? 맞습니다. 한쪽은 유부남인 걸 혹은 유부녀인 걸 알았는데 한쪽은 몰랐다라고 하면은 청구권이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유부남인 거 유부녀인 걸 알아야지, 인지를 해야지 이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은요. 본인의 배우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맞소송이 쉬운데 본인의 배우자가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면은 위자료를 어떻게 받기 위해서 내 배우자에게 알린다 라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은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피고도 유부남 또는 유부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자기의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맞소송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이런 류의 제한이 있는데 이것과 달리 구상 청구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고가 민법 750조에 기해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이 소송의 가해자는 사실은 2명입니다. 상간행위를 한 그 원고의 배우자와 그리고 그 상대방인 피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만, 불륜의 상대방에게만 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고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 전액이에요. 전액을 청구를 하고 그 전액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그중 한 명인 피고만이 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손해액 전액을 왜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일정 부분은 너도 같이 잘못했잖아 라면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너가 부담해야 되는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내가 다 냈으니까 너 나한테 좀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구를 구상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위자료를 좀 나눠서 돌려받는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원고가 상간소를 제기를 해서 위자료 전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중 일정 부분, 그러니까 같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의 배우자가 부담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 맞소송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소송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피고가 미혼이다 혹은 본인의 배우자에게 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액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에 이 위자료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상 청구를 하고, 구상 청구를 통해서 보통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50% 정도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삭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맞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능한 이야기인데 구상 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간소장을 받으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